김태우 수사관 얘기해보죠.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오늘 다시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 하루 만에 다시 소환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검찰 출석하면서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내가 보고한 첩보를 고교 동문에게 누설했다. 청와대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고발장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 추가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여전히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희대농간을 부렸다는 입장을 지난번에 밝힌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난감한 입장일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라고 보면서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과 녹취를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해줘, 진짜. 예, 앞으로 차후에 더욱더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 다 제출하신 건가요? 다른 특감 반원들은 민간인 사찰 없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다르겠죠. 예.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네, 조만간요. 박형철 비서관이 첩보가 풍물 수준이었다고 정면 반박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네요. 예. 그 부총리 보고 자리에 본인이 배석으로 맨 말단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주로 이제 국장들이라든지 1급 국장이 설명하고 보고하고 했을 거고 실무자로 들어간 겁니다. 실무자로 예. 참석을 했을 텐데 네네. 마치 본인이 부총리 이상급에서 이 판을 다 보고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마침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본인의 지위를 너무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 혹은 공익이 엄청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여러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네네. 단순한 카더라, 네네. 가짜 뉴스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입니까? 고영태가 의인이라면 신재민 당연히 의인이고 공익 제보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의혹을 적당히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덮을 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윤기찬 대변인께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둘 다 공익 제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익신고자보호법 이런 법령에 따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런 공익신고자 내지 공익제보자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죠. 예. 두 사람의 폭로 혹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찌됐든 젊은 분이에요. 우리들의 젊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국정농단으로 인한 여러 공무원들이 무척 많이 처벌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처벌받은 거를 보고 나도 이거 여기에 계속 이렇게 행위에 가담이라 표현하겠습니다만은 관여하게 되면 나중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일반 공무원들의 젊은 공무원들의 의식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어공이라고들 하는데 예. 어쩌다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업 공무원의 통제거든요. 권력 통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그분의 어떤 폭로한 동기가 뭔지를 따질 것이 아닌 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우리 일반적으로 만드는 권력 통제 한 수단인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업 공무원의 통제 또는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 이런 권력 분점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영 논리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부분은
객관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기정 의원께서는 두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재민 사무관은 선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좀 내 가치관, 내 소신이 이건데 왜 기재부에서 내 의견을 또는 청와대에서 내 의견을 반대했냐, 관철 안 됐냐 이런 선의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김태우 수사관은 선의라기보다도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그에 의해서 원대복귀가 되니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이미 운영위에서 정치적으로 패했고요. 지난 31일 1일. 예.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지금 문제만 남았는데 이 법률적의 문제에서도 끝끝내 싸워보겠다는 것이 이제 박영철 비서관을 예. 걸고 넘어진 건데 사실은 김태우 그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결을 달리하고 있고 동기의 순수성에서. 그렇습니다. 동기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해시키고 함께 또는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예. 김태우 수사관은 수사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두 가지는 다르지만 의도는 명확하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김태우 수사관은 좀 무마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재민 사무관은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예. 의도는 명확하지만 본질 내용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그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박형철 비서관을 고발하면서 뭐 복수 형태 진흙탕 싸움들을 만들어서 사태를 다시 또 혼미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고민스러운 건 뭐 그런 거죠. 민간인 관련 첩보 수집하려는 중단을 이미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받은 상황들이 이루어진 이유는 전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에이스가 된 거고 그걸 하지 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형태의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예를 들면 공익적 제보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마용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소신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과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면 기재부 내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고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최경철 의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이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최대 정점이라고 하는 청와대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에는 사실 극단적 선택을 좀 시도할 만큼 지금 좀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나서고 그래서 앞으로 저분이 청와대와 싸울 만한 힘이 더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약간 저는 회의적 시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 사실이 맞든 틀리든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잃을 게 없거든요. 이제 자기는 뭐 자기 이미 수사관 그만두고 각오하고 저렇게 폭로전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무서운 싸움이 그런 싸움 그렇죠.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네. 할 일 없는 사람하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붙어버리면 정말 그 가진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날 것밖에 없으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끌어가면서 최대한 상대의 흠집을 많이 내는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나 뭐 정부 여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예.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기찬 대변인 한마디를 들으셨는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뭐 전혀 밝힌 게 없는 그런 의미로 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뭐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 어떤 걸 밝히지 못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조국 민정수석께서 모두 발언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감찰 반원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해서 얻어온 정보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 폐기하거나 또는 다른 부처로 소관 부처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넘겨줬다. 이 자체가 정보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법한 감찰과 적법하지 않은 감찰 두 개를 나눠봤을 때 감찰의 범위를 넘어서서 얻어낸 정보를 어쨌든 활용하신 거예요. 폐기하는 과정에서 정보라는 건 무형인데 취득 안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막거나 또는 여태까지 그 감독을 했던 분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셨어야지 적법하고 자기들은 어떤 그 권한 밖의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시정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새로 구성되는 앞으로 구성될 그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또는 비서실에서 야당의 이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감찰반 운영에 좀 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혹시 좀 곤란한 질문 딱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대변인 되셨으니까. 사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공방을 두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반응 나타내는 거 자유한국당도 인식하고 있지요. 네. 혹시 그 이유를 비대위 차원에서 분석해 봤을 때 뭐 좀 나왔습니까? 우리가 팀 플레이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뭐가 좀 나왔나요? 뭐 저희 자체 분석 체계적인 분석 자료는 없고요. 예. 뭐 그 어떤 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질문할 때 모두 발언을 너무 길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변호사지만 증인 신문이나 증인분들은 아니지만 예. 어떤 신문을 할 때는 짧게 가서 사실관계를 파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몰아붙여야 되는 것인데 예. 모두 발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또 사실과 아닌 허점이나 추정 이런 것들이 섞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공격을 당하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사실로 단정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측면에서요. 여기 지금 다른 점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김태우 씨하고 신재민 씨 건의 공통점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출발이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재민 씨 건도 사실은 KTNG 문건이 공개되고 그것에 대해서 특감반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두 건 다 자유한국당의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슈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네. 양쪽을 다 혼을 내셨는데. 자, 차지원 교수께서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폭로의 동기 순수성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전 수사관의 입장에서 본다고는 본인의 그 비위 사실이 드러나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앙심을 품고 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기 순수성,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당시 그러니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을 스스로 못 막았다.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지금 폭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위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두 사람이 동기 순수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파장 자체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